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저는 유현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는 발빠른 증권 소식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4월의 증시 변동성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서 그래도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미증시 훈풍에 좀 상승 탄력을 받은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장중에도 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최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각각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은 반도체 쪽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조정받는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는 구리 관련해서 전선 전력 종목들이 또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강한 테마분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장에서는 또 삼성전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 함께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또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또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 가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빨간불을 켜지 않고 있어서 좀 마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점검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두 가지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4월 달이 한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4월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희망을 볼 수 있는 한 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초부터 3주 차째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매크로가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미국의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이탈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기준으로 6조 정도를 매도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 후반에 잠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포지션이 바뀌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5월 1일 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고요.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몇몇 가지 수치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4월 19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2,553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그 자리를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뭐 6월 달까지는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쨌든 종목들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종목 선별을 잘 한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달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한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월 시장을 희망을 볼 수 있었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만큼 5월 달에 시장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또 FOMC를 비롯해서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5월의 증시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종목 상담 시간도 지금 진행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 텐데요. 한화솔루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900원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한화솔루션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이제 매수가 회복이 가능하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나솔루션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2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의 주체를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 기관들이 매수를 했느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했느냐, 기관이 매수했느냐가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이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점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주가가 너무 과대 낙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 우리가 태양광 쪽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을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매수가와 7,000원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약 30% 정도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저항대를 만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지금 매도할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항대가 놓여져 있는 31,000원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1,000원까지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릴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더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긴 하지만 2차 목표가는 좀 더 상방으로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1,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4,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2차 목표가라고 하더라도 현재 매수가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매도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 올라갔을 때는 절반 비중을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10%가 남아 있는데 그 10%를 가지고 이제 주가 흐름에 따라서 10%를 재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걸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단순하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1차 목표가는 31,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4,000원이 아니라 3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36,000원까지 못 올라가요. 지금부터 4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까지 일단 올라오게 되면 절반 줄이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높게 제가 잡아드린 이유는 절반을 손절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가지고 보유했을 때 수익 전환까지 우리가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수익 구간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36,0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보유냐 매도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보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26일 날 세웠었던 저점 23,000원입니다. 요 2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저는 일단 절반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말씀드렸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이탈했을 경우에 절반 손절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원전 관련주도 주가의 변동성이 좋았고요. 태양광 관련돼서 하나솔루션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풍력 관련주들도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씩 체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눌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선순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그래도 저는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일단 보유로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1,000원 절반 비중 줄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린드먼 아시아 8,120원에 5% 담으셨다고 합니다.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린드먼 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린드먼 아시아인데 이게 테마가 좀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7,460원인데 현재 매수가가 8,12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땐 보유예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급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린드먼 아시아가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현재 주가 흐름이 모습을 봤을 때는 요건 테마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기업 잠깐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이런 형태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5% 비중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손이 빠른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가 오늘 시간외 단일가에서 얼마인지 제가 잠깐만 볼게요. 시간외 단일가에서 이 종목이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 보고 제가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시간 외에서 1%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1% 정도 하락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만약에 내일 바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유예요. 목표가는 8,500원입니다. 내일 바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8,500원. 뭐 적은 수익이긴 하지만 현재가 대비해서는 10% 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500원으로 일단 메모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내일 밀린다라고 한다면 7,100원에서 6,800원입니다. 7,100원에서 6,800원. 요 사이에서 저는 한 번 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비중이 적다 보니까 7,100원에서 6,800원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밴드를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매매를 할 때 밴드를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7,100원에서 6,800원 사이 요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저는 5%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중을 10%까지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단가가 약 7,500원까지 내려오거든요. 7,500원까지. 내일 그러니까 뭐 7,100원에서 6,8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평단가가 7,500원까지 내려와요. 그렇게 된 이후에도 목표가는 여전히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 8,500원이고요.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 8,500원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봤는데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현금 여력이 없고 추가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태, 추가 매수를 하든 추가 매수를 안 하던 손절가는 6,2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6,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200원 이탈할 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내일 바로 올라오게 되면 목표가 8,500원, 내일 밀린다라고 한다면 7,100원에서 6,8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서 목표가 8,500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가는 6,2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린드먼 아시아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내일 주가 상승 시에는 8,500원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도 더불어서 짚어주셨습니다. 밴드는 7,100원에서 6,8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동일하게 6,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그 종목은 글로벌 텍스풀이고요. 네네. 매수가 비중 단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570원에 15%입니다. 5,170원에 15%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셨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하한가
맞았을 네. 때 맞을까요? 사자마자 바로 내려가가지고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속상하실 네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텍스프리 얼마 전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사실 그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의 흐름상 놓고 봤을 때 오늘도 이 종목은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그 앞전에 하락을 했었던 원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주가의 하락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지금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화장품을 구매해도 여기에 대한 텍스프리를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늘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매수가도 괜찮고요. 비중도 괜찮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지난주에 만들어놨었던 저점 라인대가 4,200원대예요. 4,100원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4,100원대. 4,100원대인데 이 4,1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위 여부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성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4,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한 단계 정도는 밑으로 축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단 절반은 손절 의견을 드려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올해 2분기 때,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을 때는 재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4,100원 이탈할 때는 절반을 손절하고요. 그다음에 더 밀려 내려면 그 밑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밀린다면요. 주가가 밀린다면 4,100원 이탈할 때 절반 손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반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충분히 넘어옵니다. 주가가 반대로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5,170원이네요, 매수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가 올라오는 건데 일단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를 조금만 높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4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지금 5,4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위에서 이평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5,400원을 뚫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5,400원을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지금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제가 완벽하게 확인 못 해가지고 일단 기술적으로라든지 제가 그동안 증시에 있으면서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V자 반등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시장에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라도 투매가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쉽게 못 돌아선다는 거죠. 매물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내로 올라와야지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만약에 이번 주 내로 5,500원대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드린 손절 라인대를 꼭 지켜가지고 4,100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4,1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손절 라인 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4,1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주셨고요. 에이직랜드의 매수가 63,400원 그리고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지금 많이 좀 밀려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또 SOS 요청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이직랜드 얼마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에이직랜드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 다만 에이직랜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52,000원대 이탈하면 이 종목은
꽤 오랫동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52,000원을 일단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에이징랜드라든지 비슷한 업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디자인하우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디자인하우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이 기술력을 많이 부여하면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원희가 EPS라든지 과거 굉장히 5년 전, 10년 전부터 시장에서 거래가 됐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간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업황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주가 흐름이 추가적인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제가 폄하한 게 아니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평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 시장에선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강력하게 부각이 된 업종이라고 그 섹터 내 소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에이징랜드가 처음 상장했을 때 가격이 2만 원대인 기업입니다. 오늘 종가가 57,000원이에요. 상장되고 나서 100% 넘게 올라온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고점은 8만 원대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200%, 250% 넘게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손절가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에이징랜드는 제가 요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 성장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손절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밀려 내려왔을 때 저는 과감하게 절반은 정리를 해주시고 내가 정말 반도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소재 쪽을 하시는 게 나아요. 소재라든지 전공정을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저 손절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초반부에 살짝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랜드가 오늘 좀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만약에 내일 바로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내일 양봉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제가 7만 원까지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20% 정도가 올라오는 건데 뭐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라고 한다면 뭐 매수가 목표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65,000원 선으로도 잡아드릴 수가 있지만 내일 바로 양봉이 나와서 뭐 6만 원대까지 복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7만 원 선까지 7만 원 선까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너무 처음에 손절가를 말씀드리고 뭐 주가가 밀리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살짝 부담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 내일 양봉이 나오면 70% 이상의 확률로 수익 매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손절 라인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 다만 손절 라인 때를 이탈하게 되면 얘가 추세가 꺾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꺾여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고점과 지난 3월 달의 고점과 이번 4월 달의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꺾이는 추세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전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원희가 EPS는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다. 혹은 전방업체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가동률이 올라왔을 때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되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7만 원 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7만 원까지 올라오면 저는 절반 수익 실현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기업 에이징랜드 7만 원 일단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당부 말씀은 손절가를 꼭 잘 지키자라고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K 이노베이션.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3만 원 20%요. 13만 원에 20%. 오늘 이 예, 종목이 예. 좀 실적 때문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직 매수가 회복은 하지를 못했네요. 우리 예, 아직 전문가님께-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예.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혹시 이 기업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좋은 회사라. 네. 좋은 회사라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15만 원짜리 15만 원까지 가겠네요. 그거 샀지요. 근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유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 좋은 회사고 지금 예, 수익성도 꽤나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오늘 올라와서 이제 추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좀 예, 예.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돌아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한 3개월 예. 정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예.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매수가 이상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LG화학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HL만도 같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이게 예, 예. 업황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몰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는 자금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자금이 굉장히 여러 업종들과 여러 섹터에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예.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말 큰 돌발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수익 매도하시는 데까지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현재가 예. 대비해서 약 15% 정도는 올라와야지 본전인데 그래도 예.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높이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본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예. 그리고 예. 손절가는 지난 16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이 10만 2,600원이거든요. 요 10만 2,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선 절반 손절. 근데 저 가격을 이탈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저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반 손절하셨다가 그 밑에서 한 번 더 버텨주는 모습 나오면 재매수하셔도 좋으니까 전 일단 10만 예, 예. 2,6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0만 예, 2,600원 이탈하면 절반 손절. 그리고 손절하지 않고 주가가 바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14만 원까지 잡아드릴게요. 다만 예, 기간은 예. 조금만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예, 너무 예. 급하지 않게 보신다면 전 수익 매도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SK이노베이션 조금 여유 있는 기간으로 보신다면 수익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 보내주셨어요. 58,000원에 30% 담으셨다고 하고요. 전문가님 꼭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또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굉장히 힘들죠. 힘든 상황인데 일단 뭐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근데 이 기업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있죠. 삼성그룹주에도 삼성 SDS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뭐 현대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포스코 쪽에서는 DX가 요 IT 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작년에 포스코 쪽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매매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대가 5,000원대거든요. 5,000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올라왔죠. 10배가 넘게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38,000원 이탈하면 제가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절반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6조거든요. 6조?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38,0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48,000원까지만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약 20% 올라오는 가격으로 5만 원으로 잡도록 하죠. 그래서 목표가 5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5만 원까지 올라와도요.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좀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38,000원 이탈하면 절반 손절, 올라오게 되면 5만 원대에서도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장성만 보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6조인데요. 1년 동안 벌어들이고 있는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게다가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6조 기업인 기업치고는 유보율도 높은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려 내려가면 손절 반드시 필요하고요. 올라왔을 때도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5만 원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38,000원에서 절반 손절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장 전략과 더불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사실은 4월 달에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종목들 상당히 또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5225번 네 자리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또 우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밑에 있는 요 네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나서 7.4% 정도가 올라왔고요. 다만 여기 가장 밑에 있는 히든 종목은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낮아가지고 제가 일단 이 이름을 좀 지어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우진엔텍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13% 정도 올라왔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히든 종목은 8%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아주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같은 날에도 한 1, 2%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1, 2%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고수라인 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세 상단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그게 뭐 좋은 시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는데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에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4주 연속 음봉이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돌발 악재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양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핑계로 내 종목들을 놔두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종목 교체라든지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계좌를 빠르게 복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이죠. 19일 날은 제가 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어요. 한싹과 엑셈도 있는데 7.5%, 16%, 27%가 올랐습니다. 4월 19일입니다. 제가 뭐 2달 전에 소개해드린 거 아니라 딱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이죠. 2주 전에 소개해드린 기업들입니다. 2주 전에 제가 4종목 소개해드렸는데 7%, 16%, 27%가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15일 날 소개해드렸던 기업도 14%, 10%가 올라왔는데 보세요. 4종목 중에서 2종목이 10% 넘게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 4종목 중에서 2종목이 10% 이상 올라왔는데 한 종목은 27%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오늘도 역시나 특가 종목을 준비해 왔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종목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계좌 복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제가 19일 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 캠트로닉스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그 다음 주에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었고 여기 보시면 제가 4월 5일 날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어요. 근데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테마가 유리기판이죠. 근데 우리가 유리기판 오늘은 YC캠이 대장주로 치고 나갔지만 원래는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대장주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YC캠이 대장주로 다시 한번 등극을 하면서 유리기판주가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4월 5일 날 요 캠트로닉스 소개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수라인에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특가 종목으로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유리기판이 2종목이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필옵틱스라는 기업과 YC캠이라는 기업을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당시에는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이 시장에 거의 없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추후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캠트로닉스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주말 지나가면서 변동성 커지면서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쭉쭉 소개드렸던 종목들인데 그간 리뷰를 통해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일단 앵커님 안내 조금 더 들어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되어 있던 종목들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도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27%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분석은 또 기본이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만드신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고수라인을 내 HTS 상에 설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재규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견해를 매일매일 엿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종목들 또 가지고 오셨었는지 수익률 리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률 리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이라는 기업도 제가 소개를 드려서 45% 정도가 올라왔고요. 밑에 한양 ENG 같은 경우도 25%가 올라왔죠. 근데 다른 종목들도 한 번씩 보시면 돼요. 화면에 보일 텐데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들은 제가 전부 다 이 빨간색 선 위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상단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익 날 때 3%밖에 안 나는데 손실은 30%씩 나.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를 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30% 낼 수 있고 손실은 10% 정도로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고수라인,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110%가 올라왔는데 이런 주가 흐름,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제가 OLED 관련주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소개해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BOE 쪽에서 납품을 할 수 있다. BOE 측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여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힘을 받게 되면 우상향으로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거의 우리 방송 처음 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인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오늘도 여러분 테크윙 주가 흐름 괜찮았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좋고요. 서진 시스템도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제가 반년 전에 소개를 드린 종목인데 지금도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특가 종목 소개드리고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보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가 종목을 3종목 준비했으니까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종목들 많아요. 뭐 테크윙 319% 올라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150%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볍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특가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앵커님 안내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계좌 복구를 위해서 이제는 좀 종목 교체 그리고 적극적 매매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요. 5월 달에는 이재규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QR코드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비밀번호 5225번 걸려 있습니다. 네 자리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셔서 함께 또 장중에도 매매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앞으로는 좀 살펴보면 좋을지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예, 특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테크윙 341% 그리고 필옵틱스 Y시캠 221%, 245% 이런 식으로 저점 대비 고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제가 하루에 10종목씩 가지고 와서 저런 종목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방송하면서 3종목, 4종목씩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했을 때 충분히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씩 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수라인 위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짧게 불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좀 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대 오토에버 보시면 되고 ABL 바이오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 두 번째 기업은 한국카본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 제가 예전에 동성하이텍 말씀드렸죠.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전혀 부담되는 기업 아니니까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비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미용기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매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판매하고 나서 그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판매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업황도 잘 나올 거라서 주가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런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똑똑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에스테틱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좋은데 이 비올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해보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함께 하시면 되고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도 집중해서 배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 안내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또 히든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원 쪽에 대한 자금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전력 소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전부 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자금의 유입으로 그치지 않을까, 테마성 흐름으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실제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분석의 관점이지만 실제로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과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고수라인에 이런 식으로 좀 닿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을 하나 공략을 해서 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또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5월의 증시 전략을 또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수라인 설정법도 신청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만 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